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포즈맨들 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나? 이렇게 이제 달아놨는데요. 정말 우리가 2차 전지 여러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처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포스코 그룹 무거워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 정말 무겁습니다. 뭐 뒤에도 설명하지만 이유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첫째는 기업이 이제 우리 약간 공기업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두 번째로는 많은 것들 하죠. 양극재, 음극재, 내화물, 뭐 화학 등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양극재 기업도 아니고 음극재 기업도 아니고 뭐 내화물 기업도 아니고, 이러한 그 레버리지가 일어나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집중화시켜야 돼. 양극재를 하든 음극재를 하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기업들의,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지 않는 것들이 이 종목이 무겁게 움직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 네, 전고점이 아시다시피 18만 원대 찍고 우리가 여기서 흥분을 많이 했었죠. 여기서 특히 아예 20만 원 간다. 저도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이제 20만 원 가서 25만 원 간다, 15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 1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남들 다 올라갈 때 이만 안 올라갔었죠. 지금 16만 3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전고점인 18만 원 수준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기다려서 여기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더 힘이 강하게 붙어 있으면은 지속 들고 가는 것이고,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힘이 좀 붙여 보이면 한 50% 이익을 실현하고 50%는 더 들고 가는 것이고,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가장 큰 약점이 연속성이 없는 거죠. 네. 어제 한 7%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그렇게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한 2, 3%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러한 스탠딩 전략, 스테이 전략을 추천합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이 한 일주일째 지속적으로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국내 기관들이 아마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고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다. 뭐 이런 그 희망적인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IR을 좀 방문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기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왜 안 오르느냐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4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한 25년, 30년을 해봤는데,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의 대부분은 기업 탐방을 가거나 또 애널리스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4분기에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 사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 그래서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종목들의 90%는 전부 다 그 분기 말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4분기 실적이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무겁다. 이것저것 다 한다. 그다음 레버리지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시이자 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포스칼 케미칼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050억, 영업이익 310억으로 영업이익률 6.2%, 네. YOR은 62%나 상승했네요. 양극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영향, 이게 이제 가장 큰 치명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네, 공급난 영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로 많이 납품을 하는데, 주력 납품하는 그 전기차도 잘 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출하량이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개선으로 매출액을 커버를 했다는 거죠. 음극재, 양극재 대비 적용 차종이 다양해 반도체 부족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거죠. 2차, 저차 다 음극재를 납품하는데, 이런 음극재들이 반도체 영향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S양 판매 비중을 늘려 일정 수준을 방어했으나 전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 PMC텍은 전극봉 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이제 고로를 돌리지 않으면서 PMC텍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때는 이 종목이 기업 실적의 50% 이상을 해줬는데,
지금은 중국이 전력난으로 뭐 철강 회사들 잘 돌리지 못하면서 PLC텍이 팔리지 않았던 거죠. 따라 침상 코커스 판가 및 판매량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6%나 하락했다. 이게 동사의 주가 하락을 끌어내린 단기 요인으로 시장은 보고 있었습니다. 동사의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의 유의미한 진전이 기대된다. 뭔가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5,513억, 영업이익은 313억으로 전망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양극재 출하가 정상화돼 전분기 대비 이익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기관들에게 한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원재료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구매비를 절감해 이익률을 개선할 전망이다. 전구체는 23년 이후 내재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구형 흑연은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전구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반도체에서도 전구체라는 말 쓰이는, 양극재에도 전구체가 들어가는데 뭔가 그 재료 소재로 들어가기 전 단계 물질이죠. 이것을 화학적으로 잘 가공해서 중요한 이제 소재로 작용하는데 이 전구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비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동안 이게 내재화율이 좀 낮았는데 이것을 내재화율을 70%까지 하겠다. 그렇죠? 비싼 거죠.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면서 수직 계열을 완성해 가는 거죠. 구형 흑연도 지금 지분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음극재, 양극재 모두 수직 계열화해서 이제 구체화적이고 퀄리티 있는 그러한 세밀한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음극적인 실리콘은 2023년까지 생산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렇죠? 실리콘 음극재. 인조 흑연은 2022년 생산을 시작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천연 흑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쉽게 하고, 그렇죠? 공급망의 어떤 그 소재 산업의 서프라이 체인을 완성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매출액 증가에 따라 이익 증가율은 증설사비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3년에 가장 높을 전망이다. 결국 이 회사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숫자로 나온다면 2022년 내년에 하반기 여름 지나서부터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되는데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연초까지 살짝 선방이다 또 죽습니다. 또 죽어서 옆으로 기다가 이제 내년을 보고 한 내년 가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일시적인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중후반에서 좀 빠지면서 이런 모습인데 이걸 먹어야죠. 그동안 물려서 다른 2차전지 막 날라오고 그럴 때 마음고생 많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 카페 친구들도 제가 너무 이 포스코 케미칼을 좋아해서 강제끈이 밀었다가 엽석이 많이 빠졌죠. 그런 뭐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제가 분석을 좀 꾸준히 해드렸는데, 일단은 연말과 내년 연초에 올라오는 그 기회를 잡아서 18만원까지 견뎌보자. 제 관점이 정말 포스코 그룹이 포항제철이라는 큰 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이 이제 아마 아재 느낌이 나는데 포스코를 키울 것인가? 예, 정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를 키울 것인가? 이런 이제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확신을 해보고 싶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룹사가 키우지 않으면 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룹사 비전은 언고잉이다, 그거다. 그룹사 역량을 포함해 가장 광범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전구체와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포스코 중구 청도 중석 지분 인수를 통한 구형 흑연 원료를 내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도에 있는 중도 중석 지분을 인수한 거죠. 다음 음극재 코팅 원료인 피치 약불을 위한 피에노케미칼 JV 설립 등이 이어졌다. 피에노케미칼,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네요. 피에노케미칼. 그래서 양극재도 중국, 음극재도 중국, 중국에서 많이 이제 원재료를 사온다는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양극재 생산 이론화에 의해 음극재 체인까지 투자해 2차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 오케이,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와 화유 코발트 유명하죠. 합작한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 원료를 수급하고 원가 경쟁력, 환경오염 저감 등의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중국의 유명한 화유 코발트사와 합작해서 리사이클링, 원료 수급, 원가 경쟁력, 환경오염 문제를 대응한다는 것은 동사가 아주 잘하는 매력 포인트.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좀 번쩍번쩍 나와서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IR을 강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 기업 문화 자체가 워낙 보수적인 문화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양극재, 음극재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동사의 가장 큰 약점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2021년과 2022년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포스컬 케미칼이 2021년 퍼는 84.2배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2배, LNF가 430배, 대주전자 99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었죠. 문제는 2022년인데 71배, 에코프로 BM 58배, LNF 66배, 대주전 74배. 전부 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퍼가 떨어지는 거죠.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모습인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퍼를 좀 떨쳐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미코라든지 SMN, 링고샨산 이런 애들은 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네요. 예. 이 애들은 뭐 자국 자체 내의 시장을 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특히 링고샨샨이라든지 SMN 같은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라는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펄을 높게 하니 우리는 뭐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을 다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던 것 같아요. 네.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게 내년에는 매력적인 부분은 없다. 그래서 연말에 좀 올라올 때 잘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봅시다. 2022년 2조 2,987억. 그렇죠. 매출에. 쭉 와서 영업이익이 1,376억. 1,765억. 올해가 1,376억 이득이 났는데 내년엔 1,765억. 그 내년엔 2,800억까지 느네요. 그렇죠? 네. 23년, 22년은 확실히 이렇게 턴하는 그러한 모습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를 참 많이 무겁게 짓눌렀던 그룹 자체의 그 철강 그룹 자체의 무거운 모습을 보였던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7% 이상 갑자기 튀어 올라서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올 4분기에 기업이 조금 턴할 수 있는 3분기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캐치를 보고 투자자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사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연말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조금 빠지고 또 오늘 올라가서 또 빠지면 제 카페에 또 댓글을 다시면서 왜 빠지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죠. 하루 이틀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죠. 좀 길게 트렌드를 보시고 견디시고 목표 가격을 딱 정하시고 거기 오면 자르는 그런 와이즈하고 현명한 전략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유튜브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